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5조 원대 중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그의 한참 밑돈을 4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분위기 쉽지 않지 않을까 했지만 어제 선 반영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자사주 취득을 곧바로 공시하면서 현재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업황 부진 때문인지 아니면 관세 영향 때문인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 복합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회성 비용도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위기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고가 충분히 빠지지 못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났었어야 되는데 라는 쪽과 함께 거기다 또 HBM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제대로 외출을 발생을 못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가 다 아는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서도 여전히 부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저래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끝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서는 오히려 한 번에 털 거 이번에 다 털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지겠지. 다른 반응들로 나가는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은 아마 다른 흐름들처럼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는 게 자사주 매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과거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나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매입 기간 동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조금 아까 보니까 또 젤스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나 싶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반도체부터 잘해야 나머지가 더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챙겨봤으면 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그 시장을 끌고 갈 만한 힘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한 오후 1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 속보 기사를 보자마자 삼성전자 주가에 뭔가 영향을 미칠까 싶었는데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3%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코스피 지수 상승을 오늘 SK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결국 HBM 밸류 체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반도체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일단 업황이 연초에는 좀 좋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반도체 우리 이제 삼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6만 원 회복은 했지만 그 다음번 넥스트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좀 이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30만 원 그리고 35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여럿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자사주를 취득한다거나 해서 크게 지금 이제 반향이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에 이제 좀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반발 매수도 지금 조금 약한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HBM이 훨씬 더 빨랐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수주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기술 단계에 차이가 있다 보니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HBM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별로 평가랑 그리고 출하가가 이제 좀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 지금 하반기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관세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분기 상승.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지만 여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또 희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린다는 거.
그래서 HBM3라던가 그리고 HBM4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랑 그리고 내년과 2027년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이 HBM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HBM 관련 주들 또 장비단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HBM 쪽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9시를 넘어서 장이 열리고 나서 솔트룩스가 국가기록원의 AI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10%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로도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오전장에 비해서 약간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솔트룩스도 현재 한 3%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한 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봉 매니저님, 네. 오늘 네카오도 한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AI도 정책 수혜주로 꼽혀왔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AI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생성형 AI라던가 아니면 의료 AI, 그러니까 우리가 양분 찌는 게 아니라 정책주로 지금 보면서 우리가 모멘텀을 잡아나간다면 어떨까라는 또 새로운 관점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자체 메커니즘이 좀 확실히 좀 바뀌어나간 모습이고요. 6월 달 이제 우리가 6월 4일 이후로 좀 기점을 잡고 있는데 6월 4일 이후로 지주사랑 금융사 그리고 가장 강했던 섹터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은 단연코 우리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 잘 주셨고요. 그리고 뭐 와이즈넛이라든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오늘의 솔트루스의 또 호재가 나오면서 또 같이 전체 수급을 또 이끌어줬죠.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지금 저는 저점 매수의 1차 자리라고 기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지금 기다렸고요. 거의 2주 가까운 10거래일 동안 지금 눌림이 나왔는데 지금 솔트룩스가 호재를 주고 보통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호재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반등을 시키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솔트룩스가 아까 VI 발동해서 갔다 왔고 그러면 계속 바통 터치를 우리가 염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BQAI도 잠깐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 대장주 위주로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면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1차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증권주도 왜 움직이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또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최근 지주사와 증권주들이 약간의 조정을 겪었는데 오늘 증권주들이 그야말로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제 세론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온 건지 그렇다면 지금 상방을 더 열어두고 지금 좀 담아보는 전략도 유효한지 궁금해요. 네, 어제 담지 그러셨습니까마는 예, 항상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증권주 쪽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2분기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훨씬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벤트 끝, 뭐 셀 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이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거기서 해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시작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미처 해결 못했던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이사의 독립적인 어떤 활동과 관련된 쪽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또 아직까지 또 나아가야 될 또 다른 배당 관련된 세제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연결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코스피 5,000위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들의 목적은 코스피 5,000을 가겠다. 그렇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내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론들을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쪽들은 지주사와 증권주가 맞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춤했다가도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은 오늘 보니까 신영증권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그 자사주에 대한 변화 혹시나 그거를 가지고 소각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ROE가 확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걸 필두로 해서 어떤 과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선두였지만 또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권주는 기회 되면 비중 늘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권주뿐만 아니라 은행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 세제 개편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배당의 핵심인 은행에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은행주가 최근에 어제부터 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되는지, 앞서 우리 증권주는 기회 줄 때 사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우리 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은행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맞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우리 6월 달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뭐 배당도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고 은행주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증권주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브로커리지 쪽이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 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밸류업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또 나아간다고 하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도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면서 또 종목들 좋은 흐름 나옵니다. 그래서 뭐 KB금융이라든가 그리고 신한지주 좀 기업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좋은 흐름 지금 주고 있는데 부동산 대출 규제 얘기 나오면서 뭐 여론도 논란이 있었죠. 뭐 예대 마진부터 우리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출이 좀 증가를 또 하는 또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금리랑 환율 하락 그리고 지수 상승에 대한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도 호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주뿐만 아니라 은행주도 같이 좀 포함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놓치신 분들이 열에 9분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점에 은행주를 사서 고점에 지금 매도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모멘텀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기회가 이제 다시 돌아온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들도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부터 달바글로벌이 20만 원 선을 또 돌파하면서 화장품주들, 뷰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결정을 철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K뷰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을 더 키울 수 있을지, 또 실적하면 또 화장품이잖아요. 지금 또 가장 계절적으로도 성수기입니다. 여름에 화장품 많이 쓰시나요, 그님도? 네, 선크림을 많이 쓰니까요. 그러네요. 예, 성수기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파마리서치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이런 쪽에서 참 원래 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주주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분할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철회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는 바로 반응하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적과 관련된 쪽만 체크하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동안에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번에 한번 복병을 만나서 좀 주춤했지만 실적은 큰 이상 없다는 쪽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실적과 함께 기대감은 좀 커지는데 오히려 지금 한 56만 원대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오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내일 또 강하겠지 하고 쫓아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좀 파마리서치를 담겠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주춤할 때 내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일단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2분기 미국의 아마존 뷰티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국내 업체들이 메디큐브 브랜드만 들어가 있어서 APR 쪽이죠. 그것만 들어가 있다는 쪽에서 약간 우려감, 실망감도 좀 높았는데 이번 주부터 들어올 아마존 프라임데이 쪽에서는 아마 사상 최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쪽과 함께 그동안에 기업들이 재고를 쌓았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4, 5, 6 관련된 또 2분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에도 괜찮겠지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좀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 이틀만 기다리게 되면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엔 또 APR, 달바글로벌 모두 다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달바글로벌이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점들도 체크하시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미국 시간으로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매출이 늘어난다면 실적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화장품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말에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시작하면서 엔터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는데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또 BTS도 이제 컴백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많은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주가를 보면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돼서 고점에서 고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 시점 엔터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하이브 그 방시혁 의장의 법적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브가 그런 좀 유달리 그 단독적인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엔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엔터주는 저는 가능 입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뿐만 아니라 우리 SM도 있고 YG엔터도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 쪽으로 이제 좀 이제 비중이 또 실리는 뭐 노머스라든가 디오 같은 기업들도 워낙 실적이 또 우리 단단하게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디오나 노머스 같은 종목들로 그런 반사익적인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를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계절적 특성을 또 활용해서 또 워터밤이라든가 또 싸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콘서트도 굉장히 좀 오프라인 쪽으로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TS도 이제 10월 달에 출격할 예정이기도 하고 NCT 드림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곡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11일에는 블랙핑크 신곡이 나오는데 또 들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또 실제로 또 많이 또 좀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한령 해제 수혜까지 우리가 분위기를 좀 더 키운다면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는 하반기 7월 달, 12월 달 관점까지 유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은 상방을 조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와 엔터의 후발주자로 최근에 카지노와 면세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분다라는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차트를 보시면 정말 조용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연속적인 시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쪽은 지금 그냥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효과와 함께 당연히 주가가 가야 될 길을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냥 명동만 나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우니까 좀 이제 시원한 데 가셔야 되겠지만 보시면 여전히 그들은 뜨겁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게 카지노와 호텔을 둘 다 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호텔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호텔이 그동안 투자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갔죠. 객실료가 1년 반 만에 2배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올라간 P는 올라갔고 거기다가 Q는 여전히 계속 또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이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은 좋아진다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카지노 쪽들도 그렇고 카지노도 이제 한쪽엔 제주도 쪽으로만 집중된 게 이제 또 단체 관광객들이 좀 확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또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을 때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정도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호텔 관련주 쪽으로는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떤 구조적으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챙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서부 T&D도 있었겠지만 계속 관심 있어 볼 만한 종목을 좀 이따가 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또 후속주를 준비하셨을지 탑픽주 관련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협상 카드로 이 조선 그리고 LNG가 협상 카드로 떠오르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또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해당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어요. 조선과 LNG 비중 확대 기회일까요? 일단 조선주 정말 이야기 싹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때부터 우리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올랐던 조선주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정도 조정은 우리가 나올 법하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미 LNG 프로젝트 수출이랑 건설 승인이 다시 또 확대된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성가도 지금 상승한다는 거 그리고 선적 믹스에 대한 개선까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시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이제 뭐 삼성중공업의 또 호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수급을 또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7월이 되면서 조선주들이 이제 첫째 주는 다 같이 좀 조정 국면은 맞았지만 워낙 지금 단기 과대낙폭으로 또 인식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기술적으로 보면 30%에서 40% 정도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조정에 대한 상세 가능성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쪽 지금도 뭐 우리가 미국이랑 또 관세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선도 마찬가지로 단기 저점 매수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롯데 관광개발 이쪽에 또 후속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뭐 저희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 기업인데 네. DL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회사는 뭐 DL그룹, 대림 쪽이죠. 그쪽에 나왔던 지주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글래드 호텔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엑스부터 여의도 그리고 제주까지 다양하게 갖고 있고 마포는 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글래드 호텔이 마찬가지로 지금 뜨겁게 움직였던 이제 뭐 서부 T&D나 그리고 또 GS P&L 이런 종목들처럼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실적의 변화 지주사 플러스 알파 사업회사에 대한 개념들을 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관점에서 고점대를 안착하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6만 원대 이상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6만 2천 원대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는 DL이었습니다. 글래드 호텔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목표 주가는 6만 2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저는 오늘 엔터주를 좀 가지고 왔고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라는 쪽을 말씀드립니다. 자, YG 엔터 계열사고요. 음반이랑 음원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대표 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블랙핑크 신곡 띄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11일에 또 발매가 되고요. 16개 도시 31회차 월드투어에 또 이제 블랙핑크가 본격적으로 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하반기 또 매출에 대한 가능성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신곡과 나오고 전체 조정 나온 다음에 지금도 이제 8%대 또 좋은 상승이 또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1,039억 원 그리고 23억 원. 근데 흑자 전환의 전망이 또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밸류업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중요해지는 그런 또 구간에도 들어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계속 살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YG 플러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목표가 지금 보시면은 8,870원. 네, 지금 좀 어느 정도 장중에 좀 올라가 있는데 목표가는 9,500원에서 9,700원, 8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750원에서 7,800원 수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원범 매니저의 탑픽주는 YG 플러스였습니다. 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최원범 매니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이 원전주 제가 여쭤볼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금 시총 7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갖고 있던 거 다 털렸습니다. 예, 털리고 지금은 다시 반등하다 보니까 네. 쫓아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급 보면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쫓아가고 싶지는 일단 않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버노바 쪽에서 나왔던 실적 동향들과 그리고 앞으로 가스터빈 쪽에서 할 역할들을 봤었을 때 아마 그와 연결된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단순하게 원전이 아니라 거기서 복합 화력 발전과 관련된 쪽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수주 잔고가 16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앞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를 또 가져가는 것들 아마 시장에서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조정시 매수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쫓아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DL과 YG 플러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